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진짜 더웠던 열대야는 끝난 것 같고 요즘 병원에 있다 보면 장염이 유행이고 장염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8화 한번 같이 감상해 볼게요. 영화관 온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 저 주세요.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시는 게 많겠죠? 이거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신생아일 때 흔히 겪는 일입니다. 엄마들이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다가 와서 한꺼번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안정원 쌤처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있는 개인 병원 특성상 뒤에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을 때는 그걸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다 적어 오셨는데 끊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고 나가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매정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대기 환자가 없을 때는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대기 환자가 너무 많을 때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얘기만 딱 잘라서 해드려요. 그래도 길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말이 빨라져요. 평소에 말하는 거에 한 2배속으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어쨌거나 제가 이분 질문에 다 대답하려면 10분이 걸리는 걸 2배속으로 말을 하면 5분이면 끝낼 수 있잖아요.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말이 정말 빨라졌어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이 정말 빠르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진료실에서 트레이닝이 된 겁니다. 저희는 3개월 뒤에 볼게요. 4개월 뒤에는 안 될까요? 경계성인 상태에서는 일주일 후가 아니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양수량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번 외래 날짜 잡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뭐 약 3일분 드리고 한 3일 후에 오세요. 어떤 때는 뭐 일주일분 드리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거는 계속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달분 약 드릴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 제가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그걸 겪을 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정도면, 의사가 다른 병원 갈 정도면 되게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내 지식선에서 어쨌든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약을 받아오는데 뭐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끔 너무 불안하단 말이죠. 난 진짜 너무 아픈데 일주일 동안 괜찮아질까? 근데 막상 보면은 약 먹다 보면 한 4, 5일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고 일주일 뒤에 병원을 가면은 뭐 약 끊자 괜찮겠다 이러고 얘기 듣고 집에 오고. 이건 교과서에 정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은 약을 며칠 동안 써야 된다, 뭐 며칠 동안 약을 써보고 잘 안 들으면 약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감기라든지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경험에 의존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판단이 서더라고요. 아까 이익준 교수님이 뭐 3개월 뒤에 보자는 거, 4개월 뒤에 보자는 거 딜한 것처럼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가끔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일 후에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사정 때문에 3일 후에 도저히 못 온다 라고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으면 약을 며칠 더 드리고 이때 오세요 라고 한다거나,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좋아질 가능성 안 좋아질 가능성이 뭐 반반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혹은 바로 가까운 병원이라도 데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학병원은 정말 큰 병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니까 소아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기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병원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병원에서 의사쌤한테 꼭 말씀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이때 꼭 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밥은 먹었어? 네, 엄마하고 병원밥 먹었어요. 잠도 병원에서 자는 거야? 남동생하고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자요. 사실 살면서 병원이랑 법원은 가까이 안 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보호자나 환자로 병원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을 하게 될 때, 저야 뭐 큰일로 입원한 건 아니었고 그 안에 출산했을 때 병원에 같이 며칠 있었는데 병원 안에 있을 때랑 병원 밖에 있을 때랑 공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로 병원에 있을 때랑 보호자나 환자로 병원에 있을 때랑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막 큰 병원 같은데 로비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사람이 많고 정신없고 좀 바쁜 느낌이지만 안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들이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환자나 보호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정말 막 되게 아픈 사람들만 가득한 뭔가 기운이 빠지는 우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공간에 있다가 병원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기 맑음 산부인과인데요. 환자 트랜스포 좀 보내려고요. 28세 프리미인데 개인 병원에서 급속분만 했다고 하고 28주인데 개인 병원에서 급속분만 했다고요? 소아과 신생아실이 꽤 잘 받쳐주는 데인가 봐요. 28주를 분만을 받았다. 수술해주세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다 죽을랍니다. 요즘 의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등장했어요.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들, 뭐 고민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다 죽을랍니다. 이게 이제 의학에서 요새 얘기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QOL의 개념이죠. 예전에는 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었는데 요새는 이 병을 고쳤을 때 내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많이 따져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 두 가지, 수술이나 항암치료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알레르기 질환, 알러지 질환 때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대표돼서 얘기하는데 비염 사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도 요새는 정말 많이 늘었고 비염이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내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비염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 비염 점수 체크하는 것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점수로 체크해 봤을 때 높게 나오면 사실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비염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QOL은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비염이 있어도 뭐 크게 내가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 이런 경우에는 QOL이 높은 편이고 비염이라는 증상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완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경우나 방법이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쭉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치료를 해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되냐 이런 거를 따질 때 보통 이런 QOL,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병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이나 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겠죠. 어떻게 자식이 돼서 모를 수가 있냐? 어떻게 보고도 모르니? 의사 맞니?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거 같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우리 엄마 파킨슨이야. 지난주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긴 하네요. 지난주에 수학과 펠로우쌤 응급실에 아이 경련한다고 뛰쳐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조그만 것만 있어도 정말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큰 병이 올 때까지도 괜찮겠지. 특히나 이제 송화쌤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 분야인데도 뭐 별거 없지 괜찮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정말 큰 병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의사들이 사실 정말 부모님을 잘 못 챙기는 기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님 건강을 막 열심히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 가보시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애들만 전문적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부모님 연세분들의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의사라고는 해도 놓치고 지나가거나 그냥 다른 의사 선생님께 미루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같고요. 아이 상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같이 붙어 사는 이유도 있겠죠. 부모님과는 떨어져 사니까.
그래도 내일 날 밝으면 부모님께 통화라도 한 번 더 넣어드려야겠어요. 그나마 요새는 아이 태어나고 나서 영통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이랑 다르게 부모님이랑 많이 통화를 하긴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제 딸아이를 엄마 아빠보다 훨씬 예뻐하세요. 양쪽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다요. 자기 자식 보는 거랑 손주 보는 거랑 또 그렇게 기분이 많이 다른가 봐요. 너 그거 입고 잘 거야? 엄마 이거 엄청 편해. 잠옷으로 딱이야. 진짜 편한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저 유니폼을 인턴 레지던트들한테 다 지급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 유니폼을 병원 나오고서도 결혼하기 전까지 한 4년 정도는 계속 입고 생활했었어요. 밤에 잘 때 잠옷처럼 입고 자기도 좋고 좀 덥긴 한데 여름에는 못 입고 자고 아무튼 겨울에는 이런 때 입고 자기 좋고 그냥 집 앞에 간단하게 나갈 때 입고 나가기에도 괜찮아요. 물론 저걸 입고 나가면 이제 병원 마크가 있으니까 그냥 못 입고 나가고 입고 위에다 뭐 걸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게 편하고 제가 4년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짧은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입고 다니는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 되게 편해요. 나 먼저 퇴원해요, 젊은이. 잘 있어요. 응? 끝났네요. 언제나 환자가 좋아져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게 의사한테 힐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있는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완전히 좋아져서 오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가끔씩 이제 여기까지만 치료하고 약 더 안 드셔도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은 감기약 먹고 좋아지면 안 오시잖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조용조용히 돌아와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